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한만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의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주 초반만 해도 이제 중국 코로나 확산과 이제 봉쇄 조치, 뭐 대도시 시위들 이렇게 불거지면서 불안 심리가 사실은 좀 시장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좀 나오고 있었고, 환율이 다시 이제 1,300원대 중반까지 치고 오르면서 혹시 상승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분위기가 주 초반만 해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주 중반쯤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완화되고, 아무래도 월말이 있었죠. 월말 수출 물량들의 심리가 작용했는지 조금씩 이제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방이 있었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는 진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그것과 동시에 환율도 이제 급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목요일에는 좀 의미 있었던 이제 빅피겨였던 1,300원도 이하로 한번 마감을 했어요. 아래에서 한번 마감을 찍어줬다는 점에서 조금 하락 쪽에 의미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성님 아무래도 이 1,300원 이하로 한번 좀 뚫었다는 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추세의 하락 반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네. 물론 사실 이제 FOMC 다들 생각하실 때 연준의 좀 긴축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요즘은 좀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좀 경기 침체에 네. 대한 우려 쪽으로 다시 좀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라 네. 이 하회에 대한 이 의미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1,300원을 하회를 했는데요. 장중이지만 뭐 좀 마감도 한번 했었고, 근데 사실상 단기에 좀 급락했던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난주에 환율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은 물론 달러 지수도 한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연준의 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12월부터는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 그 네네.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말씀하신 듯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준도 이 속도 조절에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랑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는 기존에는 5.25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거든요. 패드워치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근데 네네. 지금은 5.25보다는 5.0%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12월에 50bp 올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50bp 남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25bp를 두 번 하든가 50bp 한 번 하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좀 리세션에 대한 사실 우려가 어느 지표들이나 어느 상황에서 좀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ISM 제조업 지수죠.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49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이 보통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음. 50보다 높으면 경기 호황, 그리고 그 이하면은 경기 침체인데 49를 기록한 거는 이제 50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가 6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 물론 시장 예상치는 52.4로 이제 아직은 50보다 높을 것이다 보지만은 추세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아마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준치 50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올 지표는 물가는 떨어질 거고 그만큼 연준의 긴축 속도나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는 조절될 것이다.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경기는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안전자산 선호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달러가 더 약해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하면 이제 제조업 지수야 나왔고 이제 네, 저희가 6일 새벽이겠죠. 미국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금주 좀 이벤트 그러면 미국, 중국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쪽 한번 네, 맞습니다. 짚어줄 수 그 있나요? 네. 미국은 뭐 6일 새벽 ISM 제조 서비스업 지수, 그 다음에 이제 9일 주 후반에 이제 생산자 물가도 주목할 지표인데 주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 보고 있고요. 다다음 주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계속적으로 아마 경계 심리가 계속 될 것이다 보고 있고, 중국 쪽 지표도 주목할 지표가 이제 7일 날 오전에 발표될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무역 수지인데 지금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감소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중국이 감소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물동량이 글로벌 물동량이 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교역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에너지와 수출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과 수입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국내 무역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출입 지표가 얼마만큼 안 좋게 나올 거냐, 그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 쪽 그리고 국내 쪽에 대수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센티멘탈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원화 강세를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환율 레인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300원이라는 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1,300원까지 내려왔던 요인은 미국의 긴축속도 조절, 그다음에 네. 중국의 이제 방역 조치 완화 기대 이런 부분이지만 앞에서 쭉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제 경기 지표들, 국내 경기 지표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교육도 안 좋아질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300원이 쉽게 깨지기도 어려운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미국의 지표들이 괜찮아지던가 아니면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예상보다 좀 양호하다면 1,29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지표가 예상대로 안 좋다라 본다면 이 경계 심리와 그 다음에 경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다시 좀 오를 수 있는 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달러 환율 전망은 이제 하단은 1,290원 정도, 그 다음에 상단은 1,320원 정도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윗방향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유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1,345원에서 상단은 1,385원, 그리고 엔원 환율은 950원에서 97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죠.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